안녕하세요. 광주 북구청 온라인 정보화 교육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스타그램은 기록의 공간이면서 소통의 공간이며 사업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인스타그램은 스마트폰 하나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목적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인스타그램 첫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스마트이지 IT 전임 강사 나연선입니다. 인스타그램 1일차 오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스타그램을 설치하고 가입합니다. 인스타그램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선생님들의 프로필 변경하겠습니다. 사진을 올리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검색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인스타그램 앱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인스타그램을 검색합니다. 자동 완성으로 인스타그램이 나오면 터치해 주시고요. 자, 설치를 누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를 터치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화면에서는 이 부분이 새 계정 만들기라고 보이죠? 이 부분을 터치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전화번호로 계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선생님들의 전화번호를 적어 주겠습니다. 다음을 누르면요. 선생님들 전화번호로 6자리의 코드가 문자로 오게 됩니다. 이 문자가 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문자가 오면 6자리의 코드가 이 부분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증코드 입력이 끝나면 선생님들의 성함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6자리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 진행하여 연락처 동기화하기와 연락처를 동기화하지 않고 계속하기가 나오는데요. 우선은 연락처를 동기화하지 않고 계속하기를 하겠습니다. 아래쪽을 터치해 주세요. 다음으로 선생님들의 생일을 추가하겠습니다. 아래쪽 화면에서 선생님들 생일을 선택해 주세요. 다 되셨으면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약간 동의에 모두 동의를 터치하겠습니다. 다음 누를게요. 자, 인스타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요. 여기 선생님들의 닉네임이 임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름은 다음에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다음을 터치하겠습니다. 자, 팔로우할 페이스북 친구 찾기인데요. 여기도 우선은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는데요. 건너뛰기 다시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자, 프로필 사진 추가입니다.
선생님들의 프로필에 그 사진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인데요. 이 부분도 다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건너뛰기 누르겠습니다. 자, 다시 사람 추천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우선은 저희가 팔로우를 하지 않고 건너뛰기를 하는데요. 이쪽은 건너뛰기가 이 위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만들어졌고요. 아래 보시면 집 모양이 있는데 이 집은 선생님들 인스타그램의 홈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스타그램 선생님들 계정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 아래쪽 메뉴부터 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첫 화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5개의 단추가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이 집 그림은 홈 화면으로 이동하는 단추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쪽 화면이 홈 화면인데요. 이 홈 화면에는 내가 쓴 글이나 내가 팔로잉하고 있는 친구들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직은 저희가 팔로잉하고 있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 아무것도 글이 보이지 않고 팔로우를 할 수 있는 친구를 추천해주는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검색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상단에 보시면 검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곳은 다른 사용자나 게시물, 예를 들면 사진,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터치하시면 자, 인스타그램에서 내 기기의 위치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우선은 허용을 눌러줄게요. 자, 터치하시면 인기, 계정, 태그, 장소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내가 검색하고 싶은 곳을 검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소를 터치하시고 내가 검색하고 싶은 장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예를 들면 제주도라고 하시면 제주도가 태그된 모든 글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자, 아래쪽을 보시면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가운데 이렇게 더하기 단추로 되어 있는 것은 갤러리나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 이런 것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 사용을 하고요. 저희는 처음에 누르게 되면 항상 이 인스타그램에서 선생님들 기기에 사진, 미디어, 파일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오죠. 여기에서 허용을 하셔야 선생님들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허용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이 이렇게 쭉 보이고요. 자, 내가 내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또는 내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사진을 터치하셔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는 이 공간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이 메뉴만 살펴보기 때문에 우선 요거는 X표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 더하기 단추는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하트입니다. 자, 이 하트는요, 내가 팔로우한 사람이 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 또는 나를 태그해서 글을 작성하면 여기에 알려주는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림 표시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자, 이 프로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곳은 내 프로필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고요. 아직 저희는 프로필 사진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선생님들 사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터치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필을 터치하시면 선생님들의 프로필 화면이 나옵니다.
보시면요. 예. 선생님들 프로필 사진도 보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게시물 개수. 자, 팔로워가 몇 명인지, 팔로잉이 몇 명인지 이렇게 나오는데, 자, 팔로워는요, 선생님들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의 추종자. 네. 팔로잉은 내가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성함이 여기 아래쪽에 나오고요. 자, 프로필 편집을 누르게 되면 선생님들의 프로필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프로필 편집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필 사진을 변경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들 사진에다가 사진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선생님들 프로필 사진으로 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프로필 사진 변경 터치하시고요. 자, 새 프로필 사진을 터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갤러리로 들어가고요. 자, 위쪽에 갤러리를 터치하시면 앨범들이 쭉 나오고요. 자, 앨범을 자 터치하셔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사진을 찾으셔도 되고요. 예, 갤러리로 하게 되면 가장 최근에 찍었던 사진부터 과거의 사진까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한 장 선택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저는 네, 앨범에서 하나 선택을 해 볼게요. 이렇게 네, 사진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동그란 부분에 선생님들의 사진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사진을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자, 위치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다음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필터를 이용해서 프로필 사진을 꾸미실 수도 있어요. 약간씩 느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앞에 노멀을 하시면 처음 상태에 그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자, 다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선택하신 사진이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프로필 편집에 들어가셔서 선생님들 성함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실명을 쓰지 않고 별명 또는 비즈니스 이름,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다 그러면 사업체 이름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단지 이름은 14일 안에 2번만 변경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자, 유의해 주시고요. 프로필 편집에서 이름 부분은 인스타그램에서 불리는 닉네임 같은 것으로 프로필 사진 아래쪽에 표시가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체크를 다시 한번 하시고 이쪽에 보시면 선생님들 프로필 사진 아래쪽에 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프로필 편집 들어가셔서요. 이번에는 사용자 이름인데 이 사용자 이름은 계정 주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선생님들 인스타그램에 계정 주소를 확인해 보시면 뒤쪽에 이 사용자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선생님들께서 홍보하려는 웹 주소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블로그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소개에는 선생님들이 앞으로 올리실 사진, 영상 이런 컨텐츠에 대한 키워드나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선생님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글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여기 소개글을 넣어주시면 선생님들의 프로필이 노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작가는 아니지만 여행사진 작가라고 해시태그로 넣게 되면 다른 사용자들이 여행사진 작가라고 검색을 했을 때 선생님들의 그 인스타그램 계정이 노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태그를 이용해서 여기에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결해주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을 하고 계신다, 사업자 운영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곳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입력을 하시면 정확한 계정을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연관된 계정이 뜨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체크를 눌러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체크. 자, 그러면 프로필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여행사진 작가를 해시태그로 연결을 해놨잖아요. 터치를 해주시면 여행사진 작가라고 그 해시태그를 붙여서 올린 게시물이 쭉 검색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것도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글을 올리실 때 여행사진 작가라고 해시태그를 붙여주시면 이렇게 노출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돌아가셔서 자, 이쪽에 보시면 블로그 주소도 입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블로그 주소를 입력하시게 되면 연결이 또 되겠습니다. 그 블로그 주소로 연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호를 이용해서 인스타그램의 계정을 이렇게 적어줬는데요. 자, 여기를 누르게 되면 이 사람의 인스타 계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계정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뒤로 단추 눌러주셔서 다시 화면. 자, 그래서 선생님들 사용자 이름이 위쪽에 보이게 되는 거고요. 선생님들 이름은 이 프로필 사진 아래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프로필이 완성이 됐으니 이번에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이나 동영상 중심인 SNS이므로 게시물은 사진과 동영상이 기본이 됩니다. 자,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 계정 화면 아래쪽 촬영 아이콘 더하기 단추 보이시죠? 이 더하기 단추를 터치하겠습니다. 자, 터치를 하시면 아래쪽에 갤러리, 사진, 동영상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자, 말 그대로 갤러리는 내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갤러리를 터치를 해주시면 선생님들의 사진, 시간 순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자, 위쪽에 보시면 앨범별로 분류를 해서 사진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선생님들 갤러리 쪽에 보시면 갤러리를 눌러보시면 여러 앨범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올리고 싶은 사진을 터치를 하십니다.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자, 우선 하나만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고요. 자,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면서 이렇게 큰 화면으로 이쪽에 이렇게 사진이 보이게 됩니다. 만약 다른 걸 터치하시게 되면요, 예, 사진이 이걸로 예,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사진이 선택이 되시면 다음 단추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필터와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필터는 이 사진에 어떤 필터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흑백의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자, 필터를 눌러보시면 약간의 느낌이, 사진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는 필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필터를 자, 해주시기 싫으시면 제일 앞쪽으로 가시면 우리 처음에 이 노말 상태, 예, 원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터는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에 대해서 뭔가를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 뭐 조정, 기울기라든지 화면의 밝기, 사진의 밝기 조절, 뭐 명도, 예, 구조, 약간 색, 그 사진의 온도, 채도, 뭐 이런 색, 흐리게, 뭐 하이라이트, 이런 다양한 수정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 우선 아시고요. 자, 저희는 뭐 선생님들이 필터 필요하시면 필터 넣으시고, 예, 이렇게 해서 자, 다 여기가 이제 수정이 끝났으면 다음을 눌러 주시겠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이쪽에 문구 입력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여기다가 터치하시고, 예, 간단한 이 사진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사진에 대해서 아무 문구를 입력하지 않아도 예, 공유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해주시고요. 네, 자, 공유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완료하는 중이라고 메시지가 뜨면서 예, 어느 순간 이렇게 선생님들이 올린 사진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죠. 자, 이쪽에 보고 있는 화면이 우리 홈 화면입니다. 홈 화면은 내 친구들의 글이나 또는 내 글, 새로운 글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글을 올리니까 선생님 사용자 이름으로 하고 자, 선생님들 프로필 나오죠. 프로필에 나오고 예,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글이 올라가고요. 선생님들께서 코멘트 해준 예, 코멘트가 이쪽에 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게시물은 자, 선생님들 또 어디 이 이제 게시물이 나중에 친구들이 자, 그 글을 올리면 사진이나 뭐 동영상을 포함이 된 글을 올리면 선생님들 이 게시물은 이제 안 보이겠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이 아래쪽에 네, 선생님들의 프로필 자, 프로필 사진을 클릭해 주시면 선생님들만의 공간입니다. 여기는 예, 선생님들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에 그 선생님들이 올린 사진을 보실 수 있어요. 예, 사실 선생님들만의 공간이라는 의미가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냐 그건 아니고요. 예, 이런 것들은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올린 글을 이쪽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방금 올린 이 사진을 약간 편집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사진을 다시 터치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게시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올리신 글이 이쪽에 나오게 되죠. 오른쪽에 보시면 예, 자, 점 3개가 나오고요. 자, 여기를 터치해 주시면 예, 수정이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 수정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수정에서는 입력된 문구 저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사람 태그하기와 자, 이런 것들은
위치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직 위치가 여기 위치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위치, 사진을 찍은 위치 또는 사진 속에 있는 사람, 자,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구도 당연히 수정 가능합니다. 대신 들어간 사진은 수정이 안 된다는 거. 이미지 수정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고요. 자, 뭔가 그 수정된 사항이 있으면 여기 체크가 활성화가 될 거고요.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수정을 안 한 상태면 활성화가 안 되고 X표 눌러주면 다시 앞에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점 3개를 눌러서요. 네. 자, 만약에 이 게시물을 삭제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삭제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삭제를 눌러주시면요. 다시 한번 삭제를 할 건지 확인하는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삭제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글이 완전히 삭제가 되고요. 우선은 삭제 안함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사진에 대한 메뉴 점 3개를 클릭하시고요. 자, 댓글 기능 해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댓글 기능 해제를 하시게 되면 다른 사용자가 선생님의 이 글에 대해서 댓글을 달 수 없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댓글 기능 해제를 하시게 되면 댓글을 달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자, 다시 댓글 기능 설정을 눌러주시면 댓글을 달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다시 점 3개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시면 이번에는 링크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복사를 하시게 되면 이 링크 복사를 하시게 되면 이 게시글이 올라간 링크가 복사가 돼서요. 자, 이거를 뭐 메모장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 카카오톡으로 해서 거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선생님들 바로 이게 선생님들 글이 공유가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글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시태그는 인스타그램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해시태그 기능은 검색의 편리함을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꼬리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해시태그를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팔로워가 증가가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인스타그램을 홍보를 하실 수 있고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우리가 또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사진을 올리면서 해시태그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자,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더하기 단추를 터치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사진을 저희가 좀 전에는 하나의 사진만 올렸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면 여러 항목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여러 장 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사진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러 항목 선택을 터치를 하시면 자, 첫 번째 선택했던 사진이 1번으로 오게 됩니다. 자, 다음 사진을 이렇게 터치하시면 2번이 되고요. 3번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도 한 5장의 사진을 터치를 했고요. 자, 되셨으면 다음 단추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각 사진에다가 또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필터 창이 나오고요. 자, 근데 선생님들께서 여기 사진을 여러 장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필터를 한꺼번에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 자, 이렇게 각각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상태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필터를 눌러주시면 동일한 필터가 이 사진 전체에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 동그란 단추가 있잖아요. 요거는 각 사진에 필터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 메뉴가 됩니다. 그래서 자, 터치 한번 해보시면 이 사진, 첫 번째 사진에 필터를 적용할 수 있게끔 화면이 나오고요. 자, X표 다시 눌러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를 적용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필터 싫고요. 뭐 내가 찍었던 사진 그대로의 색감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노말을 선택을 해주시면 다시 사진이 그 상태로 처음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터 적용까지 끝나셨으면 다음 단추 눌러 보겠습니다. 자, 다음 단추를 누르면 아까 전에 했던 화면과 비슷한 화면이 나오죠. 오른쪽에 작은 화면이 나오고요. 자, 문구 입력에서 이렇게 문구를 입력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다가 저희가 그냥 문구를 입력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가을 국화 있고요. 자, 엔터를 치시고 아래쪽에다가 저희가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문구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을 국화 향기라고 제가 넣었더니 가을 국화 향기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26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이용하면 이렇게 검색을 한 번에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해시태그를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띄어쓰기를 하면 이거를 해시태그로 인식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를 이렇게 붙여서 입력을 하시고요. 자, 다음 해시태그, 자, 이렇게 해시태그는 여러 개를 넣으실 수 있고요. 보통 이 게시물 사진과 관련된 한 4개에서 5개 정도 해시태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가을 꽃이라고 한번 전 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해시태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꽃은 아니지만 들꽃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해시태그를 여러 개 넣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이 다 되셨으면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올려주신 거고요. 자, 공유를 하시기 전에 자, 다시 저희가 아래쪽에 보시면 사람 태그하기가 있습니다. 자, 사람 태그하기도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사람을 태그하는 곳인데요. 지금 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인물 사진이 아니지만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친구분들과 찍은 사진이 있다 그러면 친구분 사진에 대고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 누구인가요? 라는 말풍선이 생기고요. 위쪽에 사용자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선생님들께서 그 사용자를 입력을 사용자의 그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예를 들면 저희는 사람 사진이 아니지만 제 거에 다른 계정을 한번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사용자 이름이 나오고요. 자, 여기를 제가 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인물 사진은 아니지만 이 사람을 태그를 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에게 알림으로 갑니다.
어떤 사진에 내가 태그가 됐다는 이 사용자가 태그가 됐다는 게 알림으로 가고요. 그러면 그 사용자가 이 알림을 받은 사용자가 그 글에 다시 올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런 식으로 자, 친구 사이에서 이렇게 친구를 소환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확인이 되셨으면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위치 추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사람 태그에 사람을 태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태그한 그 사용자 이름이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위치 추가 한번 터치하시고요. 자, 여기를 위치를 광주 북구청 자, 광주 북구청으로 해서 자,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광주 북구청으로 해서 위치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검색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저희가 자,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한번 자,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의 글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 혹시 뭐 인스타그램 평가하기 나오면요, 선생님들 우선은 안 할래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이 이제 두 번째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자, 보시면 광주 북구청으로 해서 여기 저희가 위치를 태그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광주 북구청을 터치하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위치를 태그를 하면 이 아래쪽에 위치가 나오고요. 여기를 터치하시게 되면 지도가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한 지도가 나오고요. 아래쪽에 광주 북구청이 태그가 된 해시태그된 이 게시물들이 보이게 됩니다. 되셨고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쪽에 보시면 그 사진이 저희가 한 장이 들어갔을 때는 이런 작은 점들이 없었거든요. 사진이 여러 장 들어가게 되면 이쪽 작은 점들이 보이고 이 사진은 여러 장이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이렇게 손으로 옆으로 밀게 되면 이렇게 사진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사진의 전체 페이지와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가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없죠. 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여기 제가 첫 번째 사진에 첫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보죠. 자, 첫 번째 사진에 제가 아까 사람 태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사람 태그가 나옵니다. 확인이 되시나요? 그래서 다시 사람 태그가 나오면 자, 이 사람 태그를 터치 한번 해주시면 자, 사진에 태그된 항목에서 제가 아까 사람 태그했던 이 사용자 이름이 나오고요. 자, 여기를 터치하시면 이 사람의 프로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시면 프로필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사람과 친구를 맺고 싶다. 그러면 팔로우 눌러주시면 되는데 우선은 저희가 아직 팔로잉, 팔로워 아직 개념은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여기 다시 빠져나오시고요. 그래서 글을 올리실 때 위치도 넣으실 수 있고 자, 사진에 사람 태그도 넣어서 이렇게 소환할 수도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이 정도만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사람 태그를 해서 올린 게시물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게시물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시물 상단에 보시면 점 3개가 보이고요. 터치하시고 수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정에 들어가시면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위치 태그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사람 태그가 몇 명이 되어 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자, 먼저 위치 태그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광주 북구청이라고 위치 태그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터치하시고, 예. 자, 만약에, 예, 위치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여기 위치, 예, 무등산, 네, 무등산을 한번 했더니, 예, 무등산 국립공원이 나옵니다. 저희가, 저 사진이 사실 무등산 국립공원은 아니지만, 예,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터치하시면, 예, 자, 무등산 국립공원으로 위치 태그가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자, 이번에는 무등산 국립공원도 아예 빼버리겠습니다. 위치 태그를 아예 빼는 자, 방법은 자, 터치하시고요. 자, 지금 아무것도 예,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X 표시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위치 태그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 태그입니다. 자, 사람 태그 지금 한 명이 되어 있는데요. 예, 터치하시면 네, 이쪽에 사람 태그가 나오고요. 자, 여기를 다시 한번 터치하시면 X표가 나오죠. 그래서 X표를 눌러주시면 예, 사람 태그했던 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 있어요. 자, 되셨으면 예, 체크 하시고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를 수정한다든지 해시태그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고요. 뭐 추가 가능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시고 자, 대신 선생님들 사진 수정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진은 수정이 안 됩니다. 추가하거나 뭐 삭제 여기 안 된다는 거고요. 자, 다 되셨으면 예, 체크를 눌러 주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방금 올리신 해시태그 다 활용을 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검색이 된다는 건지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알아보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네, 우리 홈 메뉴는 선생님들 이제 아셨을 거예요. 내 게시물이나 내 친구들의 게시물이 올라오는 곳이 이 홈 화면이고요. 자, 그 옆에 보시면 이 검색 단추가 있습니다. 자, 검색 단추를 터치하시면 예, 검색 화면이 나오고요. 자, 위쪽에 보시면 검색어 입력란이 있습니다. 자, 이쪽을 자, 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터치를 했더니 아래쪽에 다시 인기, 계정, 네, 태그, 장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를 한번 선택을 하시고요. 자, 태그에서 자, 해시태그 검색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꽃 사진을 올리면서 가을 향기라고 자, 만약에 제가 해시태그를 올리면 자, 이렇게 가을 향기로 해서 게시물이 1.7만 개가 있다는 게 나오고요. 자, 여기를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가을 향기가 해시태그 된 글들이 쭉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가을 향기라고 해서 해시태그를 입력을 하고 게시물을 공유를 했다면 이렇게 이런 곳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가 되고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셔서 자, 이렇게 해서 예, 여기 검색하실 때는 선생님들 그 해시태그 이 표시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해시태그 검색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예. 만약에 예, 음식, 자, 내가 음식에 좀 관심이 많다 그러면 선생님들 음식, 자, 이렇게 음식을 하시면 예, 음식이 들어간 것도 음식도 있고요. 음식 스타그램도 있고 음식 사진, 뭐 음식 쓰레기통, 음식 처리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많은 해시태그에 음식이 들어간 해시태그가 여러 개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 스타그램을 터치를 하시면 예, 음식 스타그램 게시물, 관련된 게시물과 영상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예, 하나를 터치를 하시고요.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들어가면 자, 이 사람이 음식 스타그램을 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예, 프로필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 이 사람이 올린 예, 글들을 사진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이 사용자도 보면
굉장히 인스타그램에 그 음식 스타그램이기 때문에 음식만 이렇게 쭉 올려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죠. 다시 뒤로 단축 눌러서 다시 한번 뒤로 단축, 다시 한번 뒤로 단축. 자, 이번에는 자, 지금 저희가 이쪽 오른쪽에 보니까 장소라고 돼 있잖아요. 장소를 터치를 하시고, 자, 여기다가 저희가 아까 광주 북구청이라고 해서, 자, 처음에 광주 북구청 장소 태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광주 북구청으로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여기를 터치 한번 해보시면, 광주 북구청의 위치 지도가 나오고요. 광주 북구청이 태그된 또 게시글들이 이렇게 쭉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위치를 태그하거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게시글 올릴 때 그 해시태그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글을 찾아볼 때,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또 선생님들 인스타그램 계정이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태그나 장소 적절히 사용하셔서 글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 다시 하나만 해볼까요? 자, 광주 북구청 자 들어가셔가지고 태그에서 자 다시 하나 자 다시 음식으로 자 음식 스타그램으로 자 한번 들어가 보고요. 자, 여기에서 이건 영상입니다, 선생님들. 나머지는 사진들이죠. 자, 이 중에서 제가 이거 귀여운 이 사진을 한번 꾹 터치를 하시면, 선생님들 이렇게 꾹 터치하시면 화면이 썸네일 이미지를 길게 터치하시면 이렇게 큰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손을 떼면 다시 원래 상태, 썸네일 상태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꾹 누르면 사진이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됐다가 손을 떼면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인스타그램 1일차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